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 3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회생채권이 양수될 때 과연 37조의 3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3호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24일 회사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15억 원 규모의 무보증 3호사채를 발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사채라는 게 회사채죠. 회사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빚을 내는 겁니다. 회사채. 유동화 및 보증구조 형성. 기보그린 하이텍 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현대증권으로부터 사채를 양수했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거죠. 유동화증권을 발행했고요. 피고, 기보는 유동화 회사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이제 회생 결치 및 개시 및 인가가 났습니다. 2013년 2월 후에 13년에 14년 사이에 2013년 12월 29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14년 7월 22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5월 12일 날 피고, 기보는 기보그린으로부터 회생채권 및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적 쟁점은 기보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 3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제되었으므로 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 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함. 이게 이제 기보, 신보,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 이제 특별법으로 회사의 채무가 법인회생이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회생으로 인해서 감경됐을 때는 개인 채무도 감경된다. 이런 거죠. 피고의 주장.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회생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 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대채무는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건 인가 결정 후에 회생채권을 양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사실관계를. 3호사채 발행, 유동화 및 보증구조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양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37조의 3이 적용 안 된다. 채무자회생법 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 의무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주채무자, 보증인 각각 독립적이죠. 즉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감면이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법 37조 3은 특별 규정으로 채무자회생법 250조 제2항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는 특별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기보그린의 회생채권 총액은 이 사건 사채 채권의 총액은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 3,200만 원입니다. 출자 전환 비율, 회생채권 중 출자 전환 비율은 79%입니다. 그래서 21%는 이제 현금 비율 변제겠죠. 회생채권 중 9년간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받는 비율 21%. 개시 후 이자는 100% 면제죠. 그래서 대법원은 법조문의 문헌적 해석을 중요시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30조 3은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의 전제 조건. 이 조항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됩니다. 예외적 성격. 예외 규정의 성격. 채무자회생법 250조 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단 근거로서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회생채권을 양수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회생채권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적용할 경우 유동화 회사의 상한 능력이나 대물 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연대보증인 책임 범위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좀 부당하다. 법적 공백 부존재.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회생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적 공백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구기술보증기금법,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감경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연대보증 감경되는 그 조항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이미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면 적용되고 이 사안처럼 기보가 나중에 양수한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유동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추 적용도 불가하다. 사실관계를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0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기보는 2015년 5월 12일 기보 그린후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했습니다. 7개월 후에 8개월 후에 양수했죠. 10개월 후에 양수했습니다. 피고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그러니까 이 7월 21일에는 기보는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채권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회생채권을 양수한 자이므로 구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 3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도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이 회사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볼 수가 없다. 판결의 의의는 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 3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에 기보가 채권자로 있는 경우에만 주채무자가 감경 면제되면 연대보증도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인가 결정 당시입니다. 회생 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이 책임 범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회생채권 양수도 거래의 법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이 양도 돼봐야 그거는 감경이 안 된다. 이런 걸 명확히 했죠. 판결의 의의 2. 연대보증인 보호의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구기술보증기금법 30조의 3에 따라 연대보증인 보호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기보가 다음에 법 해석의 균형점을 제시했습니다. 채무자 회생과 채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법 해석 원칙을 제시했고 선례로서의 가치,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봤고요. 이 사건의 법적 구조 분석은 사무사채 발행, 유동화, 회생절차, 채권 양수 등 복잡한 금융거래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회생절차의 영향,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률 관계를 변경시키지만, 인가결정이 변경시키지만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했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효력 범위 한계를 명확히 했다. 법률 해석의 문제. 기술보증기금법 30조 3의 해석에 있어서 문헌의 이미 입법 취지, 체계적 해석 등 다양한 법 해석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이라는 문헌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보가 채권자인 경우에만 37조의 3이 적용된다. 이 이후에도 좀 더 있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행 법률 개정도 필요성이 있다. 그죠? 국기술보증법 30조 3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기보가 채권자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채권 양수 시 법적 효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연대부증인의 법적 지위가 채권 양수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회생 인가 당시에는 감면이 되고 그 이후에 양수된 거는 또 감면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회생과 인가 결정 후 채권 양수 시 연대부증인 책임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채권 양수 시점과 관계없이 일관된 법적 효과를 부여할지 아니면 양수 시점에 따라 차등적 효과를 부여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보법 37조의 3 이거는 다른 조문에도 다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에도 있고요. 기술보증기금도 있고 아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정책금융 3개를 취재하는 데는 다 있습니다. 취지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기보, 신보,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에 감경됐을 때 연대부증인 책임도 감면된다. 그 시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기보, 신보, 중기가 채권자였던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기보, 신보가 채권을 취득하더라도 그때는 감면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판결에 기보나 중기에 대해서는 판결은 없지만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보법 37조의 3이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에 한정돼서 해석을 했고 유추 해석은 금지했습니다. 문헌의 의미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